안녕하세요. 저는 86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무릎이나 허리, 발목이 뻣뻣하거나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숨을 쉬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활기차게 병원에 출근해 환자를 보고 주말마다 골프도 즐기지만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만큼 몸이 무너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굽어지고 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는 여기서 멈추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 서서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9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떤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약초를 드시나요? 비싼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나요?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복잡한 운동법이 있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하지만 진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평생 무시하고 살아온 몸의 특정 부위 몇 곳만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음식을 먹거나 격렬한 운동을 떠올리지만 사실 진짜 핵심은 우리 몸 안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잊히는 부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관절 통증을 받아들이고 체력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체념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일, 산에 오르는 일,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라는 한마디로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저는 수천,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 나이를 잊은 듯 활동적인 분들,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발로 당당히 걷고 웃는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들은 단순히 깨끗이 씻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인생의 기둥처럼 꾸준히,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의 의료 인생을 통해 발견한 건강의 핵심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교차로처럼 몸 전체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특히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곳에 주목했습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땀이 나거나 신경 쓰이는 곳이 아니라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곳의 상태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자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이 네 부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관절이 아픈 걸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그 증상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포기하는 순간부터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그 증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먼저 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발은 하루에도 수만 보를 걸으며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발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78세 박상철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피부는 갈라지고 건조해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염증이 심했습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하고 이는 내장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은 제2지의 심장이다. 발의 혈관과 근육은 심장을 도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발 관리의 4단계를 권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이는 단순한 족욕이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전신 피로를 풀어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처음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의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다리의 부기가 빠지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 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약 없이 숙면하셨습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부드럽게 자극만 해도 소화 기능이 활발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발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세척과 건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작은 염증이 전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2세 김우진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 무좀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큰 수술을 받을 뻔했습니다. 넷째, 보습과 신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목욕 후 푸트크림을 바르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4가지를 3개월 꾸준히 실천한 박상철 어르신은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손주와 공원도 함께 걸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이 단순한 관리로 평생 앓던 만성 피로에서 벗어났고
어떤 분은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발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반응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 혹은 제모나 위생 관리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림프와 면역의 중심지입니다. 겨드랑이에는 주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노폐물 배출과 면역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어떤 약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죠. 하지만 겨드랑이 부위를 따뜻하게 관리하고 부드럽게 자극해 림프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증상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올바른 부위를 꾸준히 돌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과 겨드랑이, 그리고 이어서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까지 이 네 부위를 꾸준히 관리한다면 여러분도 활력 넘치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의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천 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겨드랑이 관리법과 허벅지 안쪽 관리법, 그리고 등과 두피의 건강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봄과 가을이 찾아올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이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반복된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성 환자는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이러다 평생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말에는 지친 몸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으며 림프절이 살짝 붓고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겨드랑이에는 미스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중심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해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 관리를 단지 냄새, 제거와 미용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나는 더드란트를 뿌리거나 땀샘을 막아 땀이 나지 않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속의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독소가 체내에 고여 면역체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화학 제품을 쓰고 다시 피부는 자극받고 림프 순환은 방해받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끝에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순환하고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세척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오히려 피부의 유익균을 파괴해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는 60년 동안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충분히 적신 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씻어내는 것,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면역의 첫걸음입니다.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되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손끝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함유된 천연 비누는 피부 진정과 자연 항균 작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샤워 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한 부위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바로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한 뒤 차가운 바람에 헤어 드라이어로 완전히 건조해 주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83세 정민호 어르신의 경우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으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 간단한 건조 습관 하나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드란트를 선택할 때도 화학 성분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이나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은 땀샘을 막아 림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는 제거하면서도 몸의 자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아침 2분의 림프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면역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2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평생 따라붙던 기관지염에서 벗어났습니다. 지 박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가을만 되면 늘 병원 신세를 졌는데 올해는 약 하나 없이 지나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계절의 변화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이어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곳이지만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중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손을 허벅지 안쪽에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 부위에는 주요 림프절과 대퇴동맥, 정맥이 지나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허벅지 안쪽에 건강 상태가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오랫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이곳의 순환이 원활해야 다리 부종과 정맥류, 간 기능 저하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강령이 지나가는 부위로, 서양의학에서도 이곳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과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이 부위를 소홀히 하거나 손이 잘 닿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순환이 막히고 부종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긴 수건이나 스펀지를 막대에 감아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샤워 후에는 면 소재의 통기성 좋은 속옷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기에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소재는 피하고 면 100% 속옷을 여유 있게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혈류와 림프 순환을 방해합니다.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꽉 끼는 속옷을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 질환이 생겼지만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혈류를 촉진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댄 후 상체를 앞으로 부드럽게 숙이며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여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세요. 만약 이 자세가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 다리를 한쪽으로 눕혀 부드럽게 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 보호를 위해 천연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하고 얇아지기 때문에 쉽게 상합니다.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그리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마찰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를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가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는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늘 피곤함을 느끼며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깨와 등 전체가 굳어 있었고 두피는 혈류가 막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등과 두피의 순환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집중력 저하와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죠. 따뜻한 물로 등을 충분히 풀어주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루 5분만 해도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고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머리끝까지 혈류가 통하게 되면 뇌의 피로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의 림프절,
허벅지 안쪽의 혈관, 등과 두피의 순환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 만들어집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몸,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씻고 말리는 것,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고 스트레칭하는 것, 그리고 등과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당신의 면역력과 순환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하고 혈류가 막힌 두피, 그리고 떨어진 혈액순환 상태를 보면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몸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을 단순히 씻는 부위라고 생각하고 두피 역시 머리카락을 감는 곳 정도로만 여기지만 사실 이 두 부위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류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과 등 윗부분의 근육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의 통로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의 상태는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굳거나 뭉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사고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 상태가 곧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의 흐름을 좌우하며 이는 정신적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수십 년 동안 등을 씻는 방법, 두피를 관리하는 습관,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핵심 순환 구조를 살리고 신경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할 때 등을 제대로 닦지 못합니다. 팔이 짧아서 닿지 않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은 단순히 비누 거품을 묻혀 헹구는 곳이 아니라 세밀하게 자극을 줘야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좀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는 것만으로도 피가 돌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 분포해 있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혈류가 활성화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단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샴푸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하듯 씻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근은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신경 전달과 혈액순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5분간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이며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옆으로 기울여주면 척추 주위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과 혈관이 열리면서 피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만약 이 동작이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3세 방용우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1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15년간 시달렸던 만성 요통이 놀랍게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등과 목을 5분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손에 덜어 목에서 허리까지 부드럽게 쓸어주듯 마사지 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등을 기대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등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좋아져 몸이 따뜻해지며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조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졌으며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등과 두피가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위는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의 중심축으로서 등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 활력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법이 너무 많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6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핵심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습관의 시작입니다. 요일별로 부위를 나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수요일은 겨드랑이,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일요일은 등과 두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주기적으로 몸의 핵심 부위를 돌볼 수 있습니다. 각 부위는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누구나 하루 5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식사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하루 11호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이 간단한 루틴이 저를 91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 비결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요령입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사라지고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녹아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80대, 90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 부위관리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압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80대 중반에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수십 년간 약해진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을 씻는 방법을 조금 바꾸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척추를 하루 4분만 풀어주고 잠들기 전 목과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 이 단순한 4가지 습관만으로도 뇌의 혈류가 좋아지고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하루하루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정합니다. 등을 제대로 씻고 두피를 관리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한다면 몇 주 후 거울 속에서 활력이 돌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분 몸의 신경과 순환의 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생선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생선을 무심코 자주 먹는다면 혈전이 쌓이고 혈관이 막힐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 일주일 몇 번이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생선 선택만 똑똑하게 해도 병원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 생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